네, 이번 주 내용은 뭐냐면 저번에 배웠었던 그 렌즈 내용에 뒤에 이어서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. 왜 그러냐면 이 초등학교 5학년 과정에서는 광학기기가 오로지 딱 요 볼록 렌즈밖에 안 나와요. 물론 나중에 최종적으로 가서 배울 때는 볼록 렌즈, 오목 거울, 당연히 볼록 렌즈 있으니까 오목 렌즈도 있을 거고 볼록 거울도 있겠죠, 그렇죠? 그렇게 네 가지의 광학기기를 한꺼번에 다 배워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볼록 렌즈만 다룬다고 생각하시면 되고, 볼록 렌즈에서 중요한 특징은 몇 가지 없습니다. 여기서 지금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일단 볼록 렌즈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그려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반달 형태로 생겼죠, 그렇죠? 이렇게 생겨 있고 빛이 통과하는 모습만 기억을 잘 하시면 돼요. 수평하게 들어온 빛은 가운데로 꺾여 나가고 가운데로 들어온 빛은 그대로 나가게 됩니다. 이렇게 요 사진만 하나 기억하고 있으면 되는데 이걸로 다 설명이 되고 렌즈의 특징을 다 안다고 볼 수도 있어요.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간이사진기를 배우고 볼록 렌즈에서 꽤 이해하기 어려워하고 심도 있게 다루는 파트가 뭐냐면 바로 요 위아래가 바뀌는 건데, 빛이 이 위쪽에 예를 들어서 물체가 이렇게 있었다고 하면 물체 화살표 끝부분에서 들어온 빛은 아래쪽으로 나오고 아래쪽 빛은 위쪽으로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이 지점을 지나서 보면 물체가 이렇게 뒤집어져 보이게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요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. 그 다음에 또 알 수 있는 포인트가 뭐예요? 빛이 이렇게 모인다는 점이죠, 그렇죠? 빛이 모인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 요 뒤집어진다, 이렇게 두 가지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. 그래서 사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본인이 소화해야 할 범위에서 다 아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그 볼록 렌즈를 이용한 간이사진기에서는 역시 상이 뒤집어 보이는 거죠. 그러면 쌤, 이게 왜 기억이 그냥 단순히 위아래만 바뀌어서 니은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, 니은이 뒤집어진 모습이지만 왜 실제로 이렇게 180도 뒤집어지냐 라고 한다면, 우리가 렌즈를 이렇게 간단하게 그릴 수 있지만 이게 사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? 빛이 꺾이는 게 이 위아래 빛만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좌우로 들어오는 빛도 꺾여서 나가기 때문에 상하좌우가 다 바뀌어서 보이는, 정확하게 책을 혹은 종이를 180도 뒤집어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, 요거는 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어차피 렌즈의 원리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6학년 때 되면 더 자세하게 배울 거기 때문에 요 제가 아까 그렸던 그림 있죠, 그렇죠? 가운데로 꺾이는 거랑 그 다음에 위아래 바뀌는 거,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충분하다, 이런 말을 하고 싶네요.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내용 보시면 되고, 사실 여기서도 크게 별 내용이 없습니다. 물체가 보시면 지금 이 가운데 빛에 신경 쓰시지 마시고 이렇게 와서 지금 꺾여 보이는 거 보이죠, 그렇죠? 만약에 이 거름종이를 요 앞으로 더 당기면 연필이 좀 작아지긴 하겠지만 뒤집어 보이진 않겠죠, 그렇죠? 하지만 교재에서는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나오진 않고요. 뒤집어 보인다만 해도 친구들이 보통 받아들여하기 어려워하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문제가 형성이 되고 있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 뒷 문제도 그런 걸로서 풀어보시면 되고, 마지막 단원에 뭐가 나오냐면 볼록 렌즈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볼록 렌즈가 그럼 어디서 어떻게 쓰이느냐, 그거에 대해서 다루는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볼록 렌즈가 사용된 기구들이 쭉 나와 있죠, 그렇죠? 현미경, 돋보기 안경, 확대경 등등 있는데, 볼록 렌즈라고 하면 여러 가지 키워드를 좀 기억을 해야 되는데, 첫 번째가 아까 얘기했었던 상하 좌우가 이게 좀 그러면 180도 뒤집힘, 이 정도 알고 있으면 되고, 상하 좌우가 바뀐다, 180도 뒤집힌다. 그 다음에 이제 볼록 렌즈 우리 이미 알고 있는 게 확대, 그 다음에 모으기. 이게 뭐 모은다는 거냐면 빛이 이렇게 가운데로 모이죠, 그렇죠? 이런 식으로 모을 수 있는 거, 모으기. 그 다음에 반대로 이 작은 지점에서 빛이 나가서 이렇게 확대될 수 있는 거, 확대, 모으기. 그 다음에 상하좌우 뒤집히는 거. 요 정도, 요 세 가지 키워드 꼭 기억을 하시고 아래쪽을 보시면 크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. 현미경은 뭐 하는 겁니까? 작은 물체를 확대하는 거죠, 그렇죠? 그러니까 볼록 렌즈의 역할 중에 2번에 해당하겠네요. 그 다음에 돋보기 안경은 가까운 곳을 잘 보지 못하는 것, 이것도 확대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고, 확대경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. 망원경은 멀리 있는 걸 확대하는 거고, 그 다음에 이제 사진기는 이게 왜 그러냐면 볼록 렌즈가 빛을 모아줄 수가 있어요. 이게 우리가 작은 사진기에 거대한 풍경을 담으려면 빛을 그 사진에 쫙 모아서 사진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빛을 모아주는 역할을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, 그 다음에 이제 빔 프로젝터는 이 작은 기계에서 커다란 이 화면을
비출만한 빛이 나오죠, 그렇죠? 그렇기 때문에 이 빛을 모았다가 퍼뜨려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작은 걸 크게 보이는 확대라고 할 수 있겠죠, 일종의. 그다음에 얘도 확대가 될 거고요. 그래서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렌즈나 광학기기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개관하거나 맛을 보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아래쪽의 내용도 크게 어렵지 않아요. 제가 영상을 이제 길게 찍고 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싶어도 여기 파트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얘를 뒤집어서 생각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. 이거를 실제로 한번 뒤집어 볼까요? 이 모습이 어떻게 비춰질지에 대해서 그냥 머릿속으로 뒤집지 마시고 얘를 180도 뒤집으면 돼요. 180도를 뒤집으면 화살표가 이렇게 있다가 자, 한번 회전해 보겠습니다. 180도 회전 이렇게 되면 지금 화살표가 이렇게 왼쪽 아래쪽으로 가 있죠, 그렇죠? 여러분 화면도 똑같을 텐데 지금 왼쪽 아래쪽으로 돼 있잖아요, 그렇죠? 그러면 이걸 다시 문제를 보고 왼쪽 아래쪽 화살표를 고르면 돼요. 지금 이게 답이 4번이라고 나와 있지만 괜히 그런 게 아니라 왼쪽 아래 잘 기억하세요. 그러면 다시 페이지를 돌려보면 안 돌아가네요. 잠시만요. 네, 왼쪽 아래였죠, 그렇죠? 그래서 정답이 왼쪽 아래인 4번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. 문제 꼭 풀어와서 이번에 이제 마무리가 되니까 복습을 잘 하시고 이번 주에 저희 이제 모의고사 있는 거 아시죠? 그렇죠? 모의고사 한번 보고 또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.